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덕원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시간을 잠시 199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을 들어보시죠. 여의도 광장에 자동차 한 대가 뛰어들어 주말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2살과 6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학생과 시민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차가 덮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된 자리죠. 네.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이었고요. 이 광장에 가득 찬 사람들 사이로 차량이 그대로 전속력 질주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보도를 접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실 것 같고요. 네. 아마 젊은 분들은 좀 처음 듣는 사건이실 수도 있잖아요. 저만 해도 조금 이제 어릴 때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예.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참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건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1991년 10월 19일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네. 범인은 당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김용재였고요. 자신이 일하던 공장 사장의 승용차를 훔쳐서 빠른 속도로 여의도 광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돌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요.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네. 당시 김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의도 광장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100여 미터가 넘는 거리를 시속 70에서 100km의 속도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쳤으며 당시에 눈을 감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김용재는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요. 김 씨는 선천적으로 약시가 있었고요. 집안 형편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집안 환경에 있었죠. 네. 시력이 너무 나쁘다 보니 여러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에 빠지고 불만이 생긴 김 씨는 죽을 결심을 하고 그 전에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네. 사형 판결을 받은 뒤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기록된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었고요. 김 씨도 마지막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확대 자살입니다. 확대 자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예. 이 용어가 사실 좀 오래전에 범죄 심리학에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영어로 이제 extended suicide라고 하거든요. 예. 자살이란 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극단적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살 동기를 가진 자들 중에서 네. 자살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 죽기가 억울하다. 이대로는 못 죽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살하게 된 그 원인이 된 사회에 대한 불만,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그 살인 등의 공격으로 표출시키면서 여러 사람을 함께 극단적 네.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 이 자살이라는 용어 자제하라고 해주시는데요. 이게 범죄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건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가 없. 확대 자살이라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네.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보도에서도 그 용어가 사용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용어들로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특히 이제 아동을 동반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어떤 원인인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과거에 잘못 표현을 했었죠. 음. 동반 자살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언론들에서 했었는데 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살해 후, 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그런데 다수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본인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남는
이런 비열한 범죄 행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참 궁금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게 이런 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김용재 씨가 그 당시에 괴로워 죽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눈까지 나빠서 더욱 괴롭다, 힘들다, 세상이 싫다 이런 글을 남겼었다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으로 간 이분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 부분인데요. 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아, 여기에 네. 해당이 되고 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좌절과 어떤 비탄 이것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엔 그렇죠. 또 하나 반사회적인 음. 그런 잘못된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네. 타인에 대한 과장되고 지나친 그런 이제 불만이라든지 공격성, 복수 심리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혼돈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사건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네. 김용재의 삶 전체가 불우한 가정 환경과 그렇죠. 본인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약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점철되어 왔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받았던 고통들은 한두 사람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있는 특정한 한 것이죠. 사람을 네. 지목할 수가 없어요. 세상 전체가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 네.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 모두를 가해자로 보고 자기는 피해자로 보는 이런 그래서 심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렇죠.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 평소에 분노나 폭력성 같은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이런 분들은 보이는지.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요. 똑같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직급의 상사들이 주로 괴롭힘을 하고 네. 욕설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화약을 계속 쟁여놓게 되는데 겉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네. 편한 사이인 동료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눈빛의 변화 혹은 중얼거리는 말투, 평소와 다른 행동, 갑작스러운 분노의 표출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실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렇겠네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쟤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지? 하지만 그 자체로는 뭐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 보니 저러다 말겠지. 이러한 부분들이라서 네. 참 안타깝죠. 지나고 나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대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구나.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니, 특히 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네.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들을 떠나보내시거나 한 분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막상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 어린이의 할머니인 유족분께서 직접 이 범죄자를 만나보고 나서 예. 오히려 용서를 하셨다고 해요. 예.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라고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좀 감동이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사회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지켜드리지 못했고 네. 그런데 정작 그 가해자를 보니까 그 가해자도 약자고 뭔가 사회로부터 핍박과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사실은 너무 하시기 어려운 용서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김용재가 수감 생활하고 사형 집행 당하기 전까지 네. 수녀님 한 분도 지속적으로 어. 김용재를 만나서 교화 선도도 해 네. 주시고 또 그의 어떤 용서 그 스스로에 대한 반성, 네. 자기의 어떤 후회 이런 것들도 이끌어 내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그 역할을 했어야 할 국가는 사실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 노력들이 사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보상이나 그러겠네요. 심리적 정신적 치료나 지원이나 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피해자 구조금등 지원법이라는 그 법이 1988년에 입법이 됐어요. 네. 그것도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형식적으로 그런 법만 이유가 만들어 놨어요. 있었군요. 91년에 이 법이 있었지만 여의도 광장 김용재 질주 살인 사건의 피해자분들 또는 수십 명의 중상자 경상자분들 지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91년의 수준은 정말 참담한 수준이었고 오직 범인에게 돌 던지고 욕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던 지금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금은 강력범죄 피해자분들 이런 강력범죄 예견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는 노력은 해왔는가? 네.
두 번째, 막지 못해서 발생했다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치료와 보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과연 당당하게 네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그 예방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게 참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가 참 이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 보도를 보면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사실 이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최근까지도 많이 쓰였었죠. 네. 근데 또 이제 그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음.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고요.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은 표현이군요. 그렇죠. 이 묻지마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네. 사실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에 뭐 묻지마 관광, 뭐 묻지마 만남, 뭐 이러한 풍속을 저해하는 네. 그런 행위들에게 붙여지던 표현이거든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군요, 일단 예. 그리고 나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네. 흉악 범죄자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 도대체 왜 그랬어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범인이 묻지마라고 한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담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본질을 안 보고 약간 눈치려는 그런 표현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 묻지마라는 용어 뒤에는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라는 것에 대해서 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럼 해결이 어렵겠군요. 예,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문제 해결, 변화 이거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묻지마 범죄 말고 좀 더 정확한 적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 사건 자체도 네. 분노 동기 범죄 분노 일단 동기 이렇게 볼 범죄. 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렇게 뭐 사회적 분노라든지 네. 직접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그 상황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이상 동기. 이러한 그 용어를 사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제 가끔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동기 범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 네. 무동기란 건 없어요. 사람의 행동에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있지만 설명을 못 한다고 봐야 될까요? 설명을 못하기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해내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범인 스스로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상 성격의 문제, 네. 축적된 분노의 문제, 이걸 자기는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라든지 외부에서 음. 그를 면담하고 조사하고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범죄의 동기와 유형, 네. 원인에 대한 분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어쨌든 간에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게 되겠죠. 네, 사건을 보던 언론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했다가 네.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